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의원입니다. 한 달 전 있었던 교육감 보궐선거는 2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이유도 있겠으나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늘 번호가 없어서 이름이 헷갈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글자를 모르거나 눈이 어두워 잘못 찍을까봐 투표장에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주는 척하지만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는 선거 방식,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는 서울 시민이 뽑은 후보가 서울 교육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 걸었던 현수막입니다. 친일교육 심판. 혹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친일교육을 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일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걸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난번 우리 8월 15일 날 광복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역사를 좀 바르게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일 교육을 한 사례가 없는데 뭘 왜곡했고 뭘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런 현수막을 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보궐선거의 귀책은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있고요. 심판 단어를 붙이고 싶으셨으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청이 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어야죠. 본 의원이 보기엔 교육을 정치 도구로 여기고 네거티브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최대한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적 합의와 올바른 그런 역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일 교육을 한 예가 없는데 뭘 왜곡했고 뭘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렇게 붙이셨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핀트를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10월 1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은 정치 혹은 이념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처신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심판하는 것이지 서울시 교육청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교육이 정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사용될 만하다면 손보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학교 주변에서도 대놓고서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고 뭐 음주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본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매우 많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생기면은 동네를 이탈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거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혼부부 때 이사를 왔다가 계속 사시는 분은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가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거의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네, 저희 동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학교이길래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이사 간다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혁신학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16개, 그리고 강동구의 유일한 혁신 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개교 때부터 지정된 학교이고요. 다음 화면. 네. 혁신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는 특별한 그 범주의 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안에 있는 그 약간 그 교육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율과 책임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력, 그리고 혁신 협력과 공존의 학교 문화 혁신, 지속 가능한 교육 중심 학교 환경 구축을 큰 과제로 하고 있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혁신학교의 장점도 있고 뭐 여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도 있지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교를 과거와는 좀 달리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학교 구성, 이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분들의 그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부를 되게 안 시키는 것 같고요. 터치를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활동 같은 거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 동아리도 했고 뭐 어떤 거 만드는 동아리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도 있지 않을까. 이제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있고 지방 쪽으로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방치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3년 내내 있으면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뭐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거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고3 때는 그 반 애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물론 다른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이제 뭐 수시를 쓰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 공부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배려심이 없구나.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얘들아 뭐 공부하는데 조용히 하자. 사실 이건 말 안 해도 뭐 무언의 약속이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부탁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전달을 하시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면 뭐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온 애들이 그거 부탁한다고 들어줄 거였으면은 진작에 학교도 바뀌었겠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학생들 방치하고 책임감 없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개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른 거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놀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길로 빠지거나 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학교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선사고를 간다고 하면은 저는 강력하게 말릴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뺑뺑이 돌려서 가게 됐다. 아마 어떻게든 해서든 전학을 보내지 않을까. 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혁신학교의 수업 목적은 대학 진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 학교알림으로 분석해보니 실제로 선사고등학교가 강동구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11호 하위권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가 이렇게 진학률이 낮은 것에 대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혁신학교의 졸업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그 혁신학교 졸업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 사례와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선사고등학교 경우에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입시 결과를 보면 졸업생이 매년 18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4년제 전체 합격자가 159명, 122명, 128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낮은 그런 그 대학 진학률이 아니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졸업 인원의 약 50%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과학원, 국립대, 교대 등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특별히 그 선사고등학교가 이 혁신고등학교여서 입시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박한 평가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졸업생한테 너희 졸업할 때 가장 잘 간 친구가 누구니 했더니 경희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경희대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교육감님 말 잘라서 그렇긴 한데 선사고 배정받았다가 타 학교로 전학 간 학생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선사고 왔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거는 좀 꿈에 그 대해서 좀 나아가려고 할 때 좀 되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고 그 어떤 거를 하든 다 지원을 해줄 것 같아서 선사고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좀 방치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좀 챙겨주는 느낌이 엄청 크게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1등급 받는 것보다 9등급 받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그 애들이 공부를 엄청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학교가 진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서 좀 여기에 계속 있다 보면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꿈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좀 친구들이랑 좀 더 노는 게 클 것 같아서 차라리 전학을 해서 거기서 대회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학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반에 한 5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다른 친구들을 좀 더 공부를 잘하게 좀 끌어올려 주던가 아니면 그 수업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잘하는 느낌으로 살짝 방치하는 것 같고 또 못하는 학생을 끌어올려주는 능력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야자를 할 때 석식 제공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직접 쉬는 시간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와야 된다던가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3, 4명에서 많아서 한 5명, 6명까지 있고 그리고 선배들 중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선배들도 있고 막 술 마시는 선배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교육감님께서는 졸업생들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 교육이나 자율학습, 민주교육 이런 걸 빙자해서 방임교육을 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모습을 학생들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라면서 대학 진학 목적도 아닌 특성화고처럼 취업 목적도 아닌 공교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감님, 공교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 학생들이 방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선사고등학교 사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2023년도의 경우에 그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그리고 교원 만족도, 그리고 직원 만족도가 이제 그 4개의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학교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가 교사 만족도보다 더 높고 어떤 학교 경우에는 교사 만족도보다 학생 만족도가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선사고등학교 경우에는 학생 만족도, 그 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 이 순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 학교를. 학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교육비가 증가합니다.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은. 사교육비가 요새는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공교육에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이 힘을 더 빌릴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현황 자료로 대학 진학 주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리스트는 대략 243개입니다. 그중에 혁신학교가 16개, 6.6%입니다. 10%도 안 되는 6.6%의 학생들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에 다니게 되고, 부모님은 3년 내내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공교육에 재기능하지 못하니 사교육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 10%도 안 되는 혁신고등학교에 기울어준 운동장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진학 경쟁을 하는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고등학교까지 굳이 혁신학교가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학교의 분포를 보면 아니, 필요합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제 판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학교는 그 교사, 학부모님, 그러니까 만족도인데 제가 막 계속 학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생 만족도는 공부 안 시키니까 너무 좋아한다고요, 학생들이. 그 너무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일방적인 생각을 발언이 합니다. 아니라 제가 지금 주민분들과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데 아직 뭐 진로를 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거니 하는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방해하면서까지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는 학교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리고 교육감의 네. 책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진학의 관문인 고등학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지역 SNS 카페에 올라온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의 걱정 어린 글을 갈무리했습니다. 자녀가 6학년인데도 거기에 배정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다른 학부모님들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초등학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혁신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왜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동생이 선사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본인조차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학교 다닐 때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노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인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 공부를 할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척 동생들도 선사고를 2명이나 갔는데 똑같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지금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졸업한 지 한 2, 3년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이제 와서 느끼고 나서. 근데 이게 혁신고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좀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라면은 저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힘든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제가 통학을 시킬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매우 많이 걱정이 돼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배재고나 한영외고나 이런 데 가면 좋은데 안 되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선상으로 자연스럽게 테크트를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일단 초등학교 때 한 번 이주를 많이 나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거에 대한 좀 불만족이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게 있거든요. 내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친구들이 쭉 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이사하거나 그러면은 깊게 친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를 갈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부터 그쪽으로 하겠다. 우리 아파트 표준 연령대를 보면 신혼부부 아니면은 노년층밖에 없어요. 아파트 소유자가 제일 많은 게 50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50대가 없어요. 50대는 이제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도 대놓고서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고 뭐 음주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지구대에 전화해서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부모들은 그 동네의 분위기가 이 그 치안 관련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성인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또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본인 자녀들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인터뷰에 많은 분들은 응하지 못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혁신학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곳은 혁신학교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이 맞지요. 지금 현재 혁신학교 지정 취소 이런 것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에 따르면 2023년도 3월 재지정을 할 때 이 선사고등학교 경우에는 교원 동의율 87%, 학부모 동의율 84%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84%가 아닌 그 학부모님들은 이 학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돼 있고 약간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그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가 그런 과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감님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가 아닙니다. 모르실 뿐이고요. 예. 학부모들이 70%, 80% 나오는 게 사실 의구심이 들죠. 인터뷰를 해보면은 만족도도 재학생이었던 사람들도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은데 왜 80%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많다 보니까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모 신청 안내서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학교의 경우 다음 페이지요. 매년 5,500만 원 내외로 지원금이 있고 학교 14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이 되면 매년 4,500만 원의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혁신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학교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일반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차별받는 것 같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우리도 혁신학교 신청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앞서 일반 고등학교와 차이점을 말씀하실 때 별 차이점은 없다고 하셨죠. 그냥 민주적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했는데 예산이 일반 학교보다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혁신학교를 도입을 할 때 10여 년 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학교가 어느 정도 실험이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그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뭐 폐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예. 그 앞서 보신 학생들 인터뷰에서 학교가 방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5천만 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줄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에게는 이게 학교가 그 당시 뭐 교육감 철학에 맞으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제도로 보일 뿐입니다. 서울시 16개 혁신고등학교 중에 13개가 강북에, 3개가 강남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북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역적으로 강북에 편중되어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 교육을 이야기할 때 그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의 어떤 차이 또는 무슨 심지어는 무슨 여러 가지 뭐랄까요?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학생들의 그 학력 차이를 낳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저 현상 또한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숙고해야 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도봉구 한 곳을 빼면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들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사실 자유를 모토로 하는 혁신학교가 어떤 강사를 불러 강의를 하던 어떤 자료를 써서 교육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이기에 저는 혁신학교가 정말 정치적인 배경 없이 중립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 강남 3구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선거 공부를 보니까 서초구에 사시는데 서초구에도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혹시 혁신학교 하라고 권유해 보셨습니까?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서 혁신학교를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만이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고 또 이제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학교 자치의 이념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 의원은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곳은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정상 지정 해제는 교원과 학부모의 동의율 50%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이 동의율조차도 학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거 중산고등학교가 처음 신청할 때 교원 97.3% 동의를 받고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를 100% 받았는데 지정 직전에 교원 81.3%, 운영위원회 100%로 지정 취소를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동의율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기명으로 하면 무효로 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50%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 동의율 또는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려고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고 재지정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제 학생의 부모님들의 경우 혹시나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 또한 동감합니다. 이게 동의함에 있어서 어떤 압박이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받는 시스템 자체가 한번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해제하기 쉽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무기명이라고 하셨는데 동의 서신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한 번 지정하면요 4년간 지속됩니다. 아까 선사고등학교 23년 3월에 재지정됐잖아요. 27년은 돼야지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예, 있습니다. 4년이에요. 예. 그러면 3년 단위입니다, 학생이. 4년이면요 한 번도 동의에 체크를 할 수 있는 학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년 해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바꿔야 돼요 저는 이거. 그 매년 그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은 제도의 그 안정성을 너무 해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하나씩 하는 건 맞으시다고 많은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온 분들이 4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제가 그리고 질문 안 했습니다. 예. 민주주의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동의 안 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비 학부모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도 혁신고등학교 하나로 지역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알고 지금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재지정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혜지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이 혁신학교의 지정 해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재지정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2020년 3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에 마을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마을 교과서는 사회과 보조 교재로 초등학교 3학년은 약 34시간을 교육받고 중고등학교는 교과나 동아리 등에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 교과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을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지역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 뭐 이런 거지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마을 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 및 중립성 부족, 오류 및 검증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자치구의 마을 교과서를 훑어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마을 교과서 사례는 중등 교재들입니다. 자치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 마을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4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장점에 대해 서술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산주의의 우월성만을 기술하고 있고 사례로 든 우분투 또한 발전보다는 안주하는 분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형태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이 우월한 경제 방식이라고 주입하고 있는 편향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엔 사회교과서 지필자가 마치 소설을 쓰듯이 내용을 기술하여 학생들이 편향적 이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오류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과거 시대적으로 아픈 기억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지필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포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사실보다도 더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또 다른 자치구 교과서입니다. 아무리 보조교재라 해도 교과서의 완성도가 너무 낮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남자현, 권기옥, 김상욱, 박열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고 알아보라. 무책임하죠. 그리고 교육감님, 무후선열재단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 그 사손이 없는 소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성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상세한 해설도 없어서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인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예. 마을에, 그리고 다음은요, 마을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안치된 남성 독립유공자와 여성 독립유공자의 묘비명이 남성 중심으로 배치됐다면서 본질인 독립유공자의 묘역 소개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우위에 대한 페미니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지필될 만큼 마을 교과서 제작이 전혀 관리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검수도 받지 않고 몇몇의 제작진이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마을 교과서입니다. 다음이요.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같은 교재에서 왼쪽에는 한국전쟁, 오른쪽에는 6.25 한국전쟁, 다음 페이지에 검정 합격 한국사 교과서에는 6.25 전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이외에도 주관적이고 또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을교과서는 보조교재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본교재인 사회교과서와 같은 격으로 생각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재인데 교육청 본청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검토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 김혜지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 교재 제작은 그 교원과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 교원위원은 그 서울 미래교육지구 교원 지원단 및 지역 전문성을 갖춘 교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역위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자치구 그리고 서울 미래교육지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니까요. 지도기획은 거의 장학사, 교육장, 국장, 과장, 지필위원 모두 다 교사, 검토위원 모두 다 교사, 사파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지역위원 아무도 없고요. 교육청이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그 일부의 경우에는 그 지역 전문가가 없고 교사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 책이 아니라요. 모든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상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번에 살펴볼 거는 평화통일교육 레시피라고 이게 있어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단행본 형식으로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마을교과서와는 사실 다른 책자긴 한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보조교재입니다. 이 통일교육 책자에서도 갑자기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 전태일 기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감님, 평화통일과 전태일 기념관의 노동운동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완전히 없지만 그것이 들어간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해요. 네. 그리고 이 교재 또한 사실 저는 공식기관의 검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검토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교육청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화면도 앞에서 지적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지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사를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요인을 온전히 외세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졌다. 통일이 외세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다고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필했습니다. 또 다른 책자인데 유사한 지필 오류입니다. 중부건립업 평화탐험대라는 책자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건데 전쟁기념관을 설명하는 문단에서
다른 역사 전쟁실에 비해 한국 전쟁실 전시가 2배나 크다. 마치 전체 전쟁사가 한국 전쟁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라면서 한국 전쟁실이 2배 큰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그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술하게 되면 학생들은 한국 전쟁의 무게를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파병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해외 파병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미래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비판 시각으로 기술하면서 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해외 파병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자 다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지필자 주관적인 기술 오류입니다. 간단하게 6.25 전쟁에 불가피하게 학도 의원군이 참전한 것을 수십 년 후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비교하여 국가를 비판하는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교재의 내용적인 오류는 대부분이 지필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이를 철저히 걸러내지 못한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교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교육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세하게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교과서 교재에 내용적인 오류 외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지필진, 검토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문제의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는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천구 교과서를 파주고에서 교사가 쓰고요. 송파구 교과서는 중랑구에 있는 교사가 쓰고요. 이러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교과서에 써내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참여하는가 이런 건데 아마도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본 의원은 마을교과서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교과서에 매년 6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중에 인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당 26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는 인쇄비가 5년간 한 건도 빠짐없이 수의 계약으로 처리됐고 특정 업체는 5년간 27건의 인쇄를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권당 가격이 3배까지도 차이가 나서 교재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질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그냥 반복적으로 하도록 내비둔 거 아닌가요? 그럼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2025년도에도 마을교과서에 8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저자 편향적 오류투성이 마을교과서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보급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된 검증도 본청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마을교과서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학년별로 이 교육을 하는데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김혜지 의원이 말씀하시는 지역화 교재는 아까 말한 대로 분권화되어 있는 방식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교육청이 다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지역화 교재의 그 질적인 어떤 질적인 뭐랄까요?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역화 수업을 포기한다 그런 뜻은 네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본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저와 교육이 정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사용될 만하면 모두 손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앞서 논의한 2가지 사안, 혁신학교와 마을교과서 모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검증 없이 방치된 교육 도구로 보입니다. 실익은 없고 정치적 도구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님 이 2가지를 계속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주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이 지역화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 교육청의 담당 실무 책임자들과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네, 같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토론할 수 없어서요.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도 됐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혁신학교가 대체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예산은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생들 관리는